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할 거로 우려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도우려는 거라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하락하며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향후 경제 상황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의 100% 추가 관세를 경고하더니 다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발언은 좀 전형적인 좀 협상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11월 10일까지 이제 관세가 유예가 됐죠. 90일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난번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단 좀 협상을 해서 관세 합의를 좀 이끌어내자. 근데 그 시간은 이제 11월 10일 마지노선을 좀 잡아놨는데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또 에이펙 정상회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번 달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거의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앞두고 서로 좀 힘겨루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 일단 이제 그 중국 측에서 먼저 그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 이걸 좀 꺼내 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0% 추가 관세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자신의 SNS에 뭐 이렇게 좀 협상에 좀 여지를 또 남겨두는 듯한 좀 예. 유화적인 발언을 한 걸 보면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많이 구사를 했거든요. 예. 강하게 나가고 그다음에 유예 기간을 좀 주고 그리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협상이 이제 뭐 그 얼마 남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제 중국은 이런 관세 부과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도 뭐 지금 이미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랑 좀 달라진 게 이게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일기 때 1차 무역 전쟁이 있었고 결국 예.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때랑 좀 달라진 게 확실히 히토류에 대한 이제 통제권을 중국이 좀 갖고 있습니다. 이 히토류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뭐 전기차의 모터라든가 로봇의 모터 또 특히 미국의 첨단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어떤 소재로 많이들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사실상 미국 경제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그래서 히토류 통제권을 계속 이제 들이내밀면서 과거랑 다르게 미국이 아무리 관세로 좀 압박을 해도 물러서질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패를 확실히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유예 기간 두면서 또 협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잘 안 되거나 뭔가 좀 그 압박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히토류라든가 이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중국도 어쨌든 이제 과거처럼 미국에 좀 그냥 끌려다니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미국과 좀 맞서가지고 계속해서 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1대1 구도로 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 갈등은 좀 계속해서 좀 장기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관세 협상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관세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계속 이어지면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가 있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협상의 시간이 또 촉박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부담은 되겠지만 예. 또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중국을 자꾸 이렇게 이제 관세를 100% 이상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제조 공급망을 갖고 있는 국가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사실 한국입니다. 한국이 그런 제조업 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국이 수혜를 받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겠지만 예. 중국과의 이런 이제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일부 산업이 중국을 대체하면서 수혜받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무조건 그냥 우리나라한테 악재다라고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서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전기차라든가 예. 뭐 요즘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배터리를 중국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사용되는 배터리의 많은 부분이 중국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수출을 통제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 약간 이제 타격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인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 좀 좋지가 않은 게
이게 이제 주로 반도체 쪽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예. 반도체 가공하는 데 좀 쓰이는 소재 중에 또 하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수출 통제가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마 첨단 반도체 이번 내용에 의하면은 첨단 반도체 제조할 때는 중국의 어떤 이제 개별 허가를 좀 받아야 된다. 이거 수출을 할 때 그런 좀 이제 내용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중국산 인조 다이아몬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일정 부분 물론 지금 재고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예. 충분한 재고는 있겠지만 그 재고가 소진됐을 때 일일이 좀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좀 반도체나 경기에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토류의 경우에 이제 반도체 생산의 핵심 광물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이 히토류 공급처를 좀 탈중국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중국산 비중이 높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대만의 TSMC도 아마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를 좀 보면 대만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탈중국을 좀 해놨기 때문에 큰 예.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많이 다변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충격파를 좀 피할 수 있겠지만 예. 완전히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갈등들이 이어진다면 결국 그 이 반도체 공정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탈중국을 좀 계속 이 소재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고 또 국내 자체적인 어떤 이제 히토류라든가 이런 걸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미중 무역 갈등 우려에 또다시 이제 주식이나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뉴스가 나오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3% 이상 급락을 하게 됐고 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2만 달러를 넘었다가 한때 이제 11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일부에서 이제 흔히 비투라 그러죠. 빚을 내서 투자했던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라든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원금을 다 손해보는 청산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좀 갈등 속에서 이 급격하게 올랐던 이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이제 큰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좀 그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도 다행히 뭐 다행이라는 좀 표현 좀 그러겠지만 그 우려했던 것만큼 많이 빠지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가 3%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네. 코스피도 그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률은 마이너스 1.58% 정도로 한 3%의 절반 정도 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보다는 좀 낙폭을 축소는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상승까지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미중 갈등이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이번 달 말에 있을 그 에이펙 정상회담까지는 네.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기세 좋게 3,600선까지 코스피가 올해 좀 올랐었는데 일단 좀 단기적인 상승에 좀 제동이 좀 걸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낙폭이 적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지금 그 미중 갈등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동안도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별개로 전 세계 증시가 다 대부분 좋았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AI에 대한 투자 집중. 그러니까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얼마 전에 샘 알트만도 한국에 와가지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많이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AI 투자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엔 좋게 작용하는데 이게 중국과는 전혀 무관한 이슈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뭐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무역 전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오픈 AI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구매를 안 하겠다. 이런 건 별개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AI랑은 좀 무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많은 돈들을 좀 풀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좀 재정 지출 증가시키겠다, 돈 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구조가 바뀐 건 아니고요. 또 정부의 어떤 이제 밸류업,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식시장 재평가 이 부분은 또 미중 무역 갈등과는 별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3,600까지 증시가 올라왔던 배경은 사실 미중 무역 갈등과는 좀 무관한 이슈로 올랐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 이슈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죠. 변동성은 좀 나오겠지만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좀 이 급락장을 좀 이용해 가지고 저가 매수를 또 굉장히 아.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면서 낙폭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고 또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 우리 증시 전망을 좀 해볼까요? 근데 일단 미국도 그렇고 이게 뭐 이 미중 갈등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 진행돼서 좀 어려운 좀 장이 이어질 거다 이런 좀 상황은 좀 아니지만 예. 일단 좀 시장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쉬고 싶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국 나스닥이 6개월 연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르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숨고르기를 좀 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게 좀 하나의 빌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 환율까지 좀 오르고 있어서 예. 약간 부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지금 물론 LG전자라든가 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고돼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실적 발표들은 좋은 상황은 맞거든요. 근데 이거랑 좀 별개로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고평가 부담, 좀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을 해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시장은 조금 변동성은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환율도 좀 짚어볼게요. 환율이 지금 1,430원 선을 넘었습니다. 1,400원대가 어떻게 보면은 또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1,300원 넘어서면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예. 올라가게 됐고 작년에 이제 계엄까지 이제 발표가 되면서 1,500원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 달러 약세 때문에 1,300원대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사실 지금도 달러는 강하지가 않아요. 달러는 여전히 좀 약세를 이어가는데 달러보다 다른 나라들이 더 통화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프랑스가 정치 위기가 좀 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많이 떨어졌고 일본이 또 최근에 신임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를 좀 계승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본이 또 엔화 약세 기조를 좀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조금 더 엔화보단 강해지겠죠. 그 부분들이 달러 자체가 아주 강한 건 아닌데 상대국 통화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좀 동반해서 약세로 줬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거는 그 미국과 한국 간의 문제죠.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3,500억 달러 이거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만약에 조달을 해서 미국 측에 만약에 투자금으로 주게 된다면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환율에 당연히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요인들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단기적인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1,400원대 이상에서 저는 오랫동안 고차가 되기보다는 이런 프랑스나 일본의 정치적 리스크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이거는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시간이 좀 지나면 1,400원 아래로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달러가 계속 저는 좀 약할 거라고 좀 보는 이유가 특히 지금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거든요. 예. 미국 경기가 예전처럼 썩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달러가 일방적으로 독주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다시 1,400원 이하로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높은 환율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조언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물론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쪽은 당연히 이제 미국 수출을 많이 한다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나쁘진 않거든요. 예. 당연히 수출 효과가 좀 생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반대로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가 예. 이런 철강 기업들은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입처를 좀 다변화해야 되겠죠. 아. 예, 다변화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원자재라든가 이런 좀 각종 비용들이 올라갈 때 다른 부분에서 이런 비용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좀 비용 절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현지화 전략도 뭐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전략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환율은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1,100원대 환율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1,300원, 1,400원 이 환율이 과거랑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 부담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전략들을 많이 좀
그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